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일산백병원의 신경외과 이병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 무엇인지, 물론 요즘에 많은 영상 매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듣기 어렵고 너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외래 오시면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전방 전이증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전방 전이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전방 전이증의 소개, 그다음에 증상, 그다음에 영상 소견, 치료, 환자를 치료한 예시 등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 전방 전이증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에는 많은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있고, 무릎도 있고, 고관절도 있고, 이런 관절들이 탈구가 되거나 빠진다거나 하면 굉장히 아프고 그 기능적인 면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전문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자,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렇게 이제 관절마다 이런 나사처럼 잘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사가 흔들린다거나 고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런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아플 수가 있고요. 그럼 척추는 어떨까요? 척추에도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관절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해부학 사진 한번 보실게요. 척추 한 마디에서도 지금 보면은 위 척추와 관절이 있는 두 군데, 아래 척추와 관절이 있는 두 군데, 또한 큰 이 척추의 뭉뚱뼈를 연결시켜주고 이 디스크 자체도 이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다른 관절과 다르게 관절면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무릎은 한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아픈 것처럼 척추의 이 관절면에서도 관절염이 있으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척추 전방 전이증은 뭐냐면 척추가 전방 앞으로 전이증 좀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기능을 잘 못해서 아니면은 척추 안전성을 확보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뭔가 다른 부분에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앞으로 많이 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증이 더 심해지면 척추 자체가 아예 100% 빠지게 되는데 탈구 정도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환자분 옆에서 본 사진이고요. 오늘은 이 허리 쪽에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요거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은 이제 배 쪽이고 이쪽은 이제 등 쪽입니다. 환자를 옆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척추가 요추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 이 척추뼈 사이가 이제 디스크가 되겠죠. 요것도 관절입니다. 큰 관절이고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 뒤쪽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각 마디마다 2개씩 또 2개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가 보이고 하나가 보이죠. 옆에서 단면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자, 요렇게 이제 대충적 개괄적으로 엑스레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요 구멍이 있는데 요 구멍 사이로 이제 우리 그 신경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목에서부터 쭉 이렇게 큰 줄기 신경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중간중간에 신경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신경이 뭔가 눌리게 되면 우리 통증도 일으키고 마비도 오고 그러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여기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중앙에서 나오는 신경도 있지만 이 신경공에서 나오는 신경도 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 신경공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아까 사진이랑 다르게 아까는 배열이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서 4번 뼈가 앞으로 조금 이렇게 밀려 있죠. 예, 밀려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의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왜 빠질까? 이 나사를 고정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망가지면 우리가 나사가 빠지겠죠. 마찬가지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망가지면 척추가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크게 우리가 두 군데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척추가 이제 여러 파트로 되어 있지만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 부분이 공장이 나면 이 척추가 앞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에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주로 이제 많은 다리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이제 결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골절에 의해서 이 부분이 골절이 생기면 이 척추가 앞쪽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로 뭐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선천성으로 이러한 분리증이 생길 수도 있고 외상에서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암에 의해서 여기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뒤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관절과 아래 관절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얇아져 있는데 이 해부학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손이 일어나게 되면 앞에 있는 뭉뚱뼈와 뒤에 있는 후방 구조물들이 이제 분리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퇴행성 결과에 의한 관절의 고장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관절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후관절이 척추가 각각마다 있는데 앞쪽으로 밀리든지 뒤쪽으로 밀지 않게 이제 캡슐로 쌓여 있고 관절 뼈로 이렇게 이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절면이라든지 캡슐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되거나 퇴행성 결과에 의해서 마모가 돼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여기 밀릴 수가 있고 또한 이 디스크 자체적으로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앞으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다리 역할 부분에서 요 아까 가장 약한 부분이 협부라고 하는데 협부 이 부분의 문제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흔하고 이 부분은 요추 5번이 4번보다 더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절의 고장,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죠. 우리 디스크도 4번, 5번 디스크가 가장 많은데 마찬가지로 요추 4번, 5번 간에서도 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 전반 전이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자에서 또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 앞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밀린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한 25% 정도 밀리면 우리가 그레이드 1, 25에서 50% 정도 밀리면 그레이드 2, 그 이상 3, 4, 5, 아예 빠지면 5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레이드 1과 2가 가장 많고 3 이상부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점점점 진행할수록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식빵에 잼을 두고 식빵을 누르면서 밀면 이 잼이 눌리면서 좀 바깥쪽으로 잼이 눌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척추도 이 5번 뼈와 척추 1번 사이가 분리증이 있으면서 앞으로 밀리게 되면 이 디스크가 간격이 좁아지면서 디스크도 튀어나오게 되고 그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신경에서는 협착증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신경공이라고 해서 신경이 나가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신경이 누르기 때문에 이 다리가 굉장히 많이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허리 통증, 뭐 다리 통증, 뭐 저림, 감각 저하, 뭐 힘 빠짐, 신경성 파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판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과 증상이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가 또 자세히 좀 봐서 어떤 것과 그럼 감별할 수 있을까?
보행이나 자세 변화에 의해서 악화되는 하지 통증과 저리 위약이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척추가 불안정성이 있고 앞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자세 변화에 의해서 뭔가 신경이 더 눌리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행이나 자세 변화에 의해서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소견 그럼 어떨까요? 자, 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냥 서 있을 때, 가운데는 허리를 굽혔을 때, 오른쪽은 허리를 뒤로 제꼈을 때입니다. 이분은 허리를 그냥 제대로 섰을 때도 이렇게 앞으로 4번 뼈가 5번 뼈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린 게 명확하게 보이죠. 허리를 앞으로 더 굽혔더니 좀 더 밀리는 소견이 보이고, 뒤로 굽히니까 원래 서 있었던 자세로 그대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소견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척추 전반 전이증의 엑스레이 소견이죠. 그 CT는 어떨까요? 물론 이제 협부에 의한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반 전이증은 그 협부에 결손이 보입니다. CT상에서. 물론 엑스레이상에서도 보이고요. 근데 퇴행성 결과에 의한 척추 전반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관절의 마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깔끔한 마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뼈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마진이 거칠게 이렇게 뭔가 많이 자라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이 척추뼈가 앞쪽으로 이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MRI에서 보면 요 가운데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요 가운데서도 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MRI 단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동그란 모양입니다. 눌리지 않는 부분은. 그렇지만 전방 전이증이 되면 단면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좁아지겠죠. 협착증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신경공이 좁아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동그랗게 신경이 나오는 소견이 보이는데 이 4번, 5번 밀린 부분에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신경공이 보이는데 여기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곳의 단면 사진을 보면 이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봤을 때 좌측에는 그래도 낫지만 우측에 뭔가 검한 소견이 있으면서 신경이 나가는 부분이 꽉 차 있는 소견이 보이죠. 여기 원래 신경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소견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과 치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고 나서 되지 않으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존적 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죠.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사 치료, 그다음에 뭐 시술적 치료.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시술적 치료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증상 있는 환자의 한 10에서 15% 정도만이 수술적 치료로 넘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대부분 여생까지 사시는데 크게 문제없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적 치료를 바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냐면 마비가 왔을 때 운동신경의 기능이 떨어져 마비가 왔을 때는 바로 수술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척추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존적 치료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운동 치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 자, 누워 있으면 우리가 척추에 들어가는 로딩이 4분의 1로 감소하고요. 자,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이제 뭔가 척추가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가 서 있을 때보다 한 1.4배 정도 척추의 압력이 더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서 있을 때 로딩이 보면 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앉아 있을 때 어느 정도 편하게 앉아 있을 때는 요 정도. 근데 이제 뭐 팔을 앞으로 위에 올렸을 때는 조금 낮지만 팔을 내리면은 내리거나 올렸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난데 이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렸을 때는 조금 더 로딩이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외래 오신 분들한테 이제 왕처럼 앉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앉는 것보다도 뒤로 제껴 갖고 앉는 것이 척추의 부담은 적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누워 있을 때 좋은 자세는 자 요런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좀 편하게 베개 같은 거 올려놓고 한다든지,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에 이렇게 끼고 베개를 눕는다든지, 그러나 이렇게 이제 목이나 이 등 쪽으로 좀 높게 베개를 벤다든지 엎드려 베는 건 좀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고 나쁜 운동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증명된 운동은 이 걷는 운동과 수영입니다. 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이제 조깅, 그리고 수영이 가장 좋다고 하고, 수영은 이제 부력에 의해서 척추에 들어가는 압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조깅, 허리를 이제 꼿꼿이 세우고 걸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허리 근육도 완화시켜주고, 걸으면서 이 디스크가 펌프질을 하면서 영양분도 흡수를 할 수가 있고 나쁜 물질은 빼준다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걷는 것과 수영이 가장 좋다고 돼 있고, 나쁜 운동은 허리를 좀 격하게 쓰는 경우입니다. 순간적으로 허리를 확 돌린다든지 하는 운동인데, 그래서 허리를 과하게 굴곡하거나 과하게 신전하거나 관절 운동 범위가 굉장히 큰 운동들은 좀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동 치료와 물리 치료 이외에 우리가 이제 뭐 시술적 치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시술이 있고, 그다음에 경막외 주사, 이 꼬리뼈로 또 주사 맞는 거 많이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신경을 좀 더 자극시켜주고 풀어주는 신경성형술의 시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시술들은 신경과 관절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술을 선택할지 각 시술마다 조금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증에 좀 더 효과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척추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할까? 수술은 감압술과 그게 이제 유압술, 나사목 고정술이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하지 않고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으면 신경이 눌린 부분에 감압술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간판 절제술이라든지 개창술 같은 걸 좀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용하는 기구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세현미경을 잘 쓸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쓰면 되는 거고, 또 내시경을 잘 쓰는 분들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뭐 추간판 절제술이라든지 개창술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전문의와 상의를 해갖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감압술을 할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척추 전반 전이증은 일반적으로는 이 유압술과 나사목 고정술을 이제 많이 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제 전이가 돼 있고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압술, 뼈를 굳히는 수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사못으로 딱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뒤쪽으로 척추의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유압술과 나사목 고정술을 하는데, 워낙에 이제 요즘은 척추 기술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약간 옆에서, 완전 옆에서, 그다음 앞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유압술과 나사목 고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이 장단점이 있고, 그것은 또한 전문의랑 상의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고요. 72세 남자 환자인데, 이분 허리 통증이 있고 오른쪽 다리 통증이 있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3개월 이상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 하셨어요. 중간에 또 시술적 치료도 해서 신경 차단술을 또 하였고요. 그런데도 이제 통증 조절이 되지 않아서 유압술을 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 엑스레이 4번, 5번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죠. MRI상에서 보면 가운데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 신경을 누른 부분 감압수를 다 해주고 나사를 박아서 유압수를 시행했고 현재는 이제 통증 조절이 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61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이분은 2일 전부터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저림은 간간히 있었어요. 근데 2일 전부터 갑자기 다리 힘이 빠져갖고 응급실로 내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봤더니 보니까 이 지금 5번과 척추 1번 사이에 척추 전반적이 굉장히 심하죠. 이 4번, 5번 사이에는 디스크 공간이 보이지만 5번과 척추 1번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앞으로 한 그레이드 한 2단계 정도로 이제 빠져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척추가 이제 쭉 뼈가 이어져 있지만 여기 이렇게 분리돼 있죠. 이분은 협부가 결손이 있는 척추 분리증을 갖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신경이 나가는 부분에서 이 신경공 부분에서 신경이 많이 눌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오신 것 같은데, 자, MRI를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4번, 5번 사이에서는 신경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5번, 척추 1번 신경이 꽉 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으로 이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유압술과 결국 이 뒤에 있는 뼈와 이 디스크 다 신경을 누르는 부분 다 제거하고 유압술을 하고 나사목 고정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활 치료하고 나서 현재는 이제 힘이 빠진 속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요 환자 보시죠. 이 세 번째 남자는 이제 남자고 81세 남자 환자분인데 이분은 자 보세요. 허리 통증이 있고 50m만 걸어도 이제 양쪽 다리가 빠질 것 같다. 통증이 엉치가 막 빠질 것 같다. 또 쉬었다 가면 또 괜찮다. 요런 증상이 이제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협착증과 증상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이렇게 4번, 5번의 전방 전이증이 있어요. 2개월간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증 조절이 안 돼요. MRI 시행을 했습니다. 했더니 MRI상에서 아까 전에 앞에서 보였던 사진에서는 신경이 동그랗게 눌리지 않아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죠. 협착증과 비슷한 소견이 보여요. 그래서 이 환자는 척추 불안정성도 없었기 때문에 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나사를 박지 않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 경과를 봤는데 엑스레이상에서 척추가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방 전이증이 있지만 더 진행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환자 선택을 잘해서 나사를 박지 않고도 이렇게 감압술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자 68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자, 이분은 허리 통증이랑 양쪽 다리 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죠. MRI도 찍었는데 앞에 봤던 사진이랑 비슷하죠. 그런데도 보면은 이제 디스크 공간도 없고 여기 이제 신경이 딱 끼어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분리증이 있으면서 뒤에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협착증 증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 중간에 심하면 시술적 치료를 하고 지금은 수술 안 하고 3년 동안 외래 경과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환자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분은 이제 77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그 체육관 관장님이세요. 그래서 워낙에 뭐 유도도 하고 뭐 권투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뭐 하루라도 운동을 안 연세가 77세이신 분인데도 운동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허리 통증이라 특히 오른쪽 다리 통증이 너무 아프다라고 해서 오셨어요. 자, CT를 찍어봤는데 여기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서 여기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척추경이라고. 이 부분에 골절이 보여요. 아무래도 뭐 유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뭔가 격한 운동이죠. 그 운동을 하면서 골절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 치료를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운동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고 체육관 관장님이시기도 하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한번 버텨보겠다 라고 해서 지금 운동으로 지내보고 계시고 현재 2년 동안 제 외래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중간에 아플 때는 물론 시술적인 치료를 하고 계시지만 수술적까지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은 통증 조절이 되었고 잘 걸어 다니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안 하고도 치료를 환자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우선은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질문이 오늘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네, 오늘 제가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